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것을 6차 산업화에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전라남도 담양으로 향한 제작진. 담양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원도시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중록원이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 전국 최대 면적의 대나무밭 외에도 고품질 쌀과 과일이 자랑거리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볼 부자 농부의 작물도 입소문이 자자하다는데 과연 어떤 작물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 나왔는데요. 예, 예. 그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작물 키우는 농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캐고 계시는 이게 그 작물이에요? 아니죠. 이건 시금치예요. 그럼 그 염증이 좋은 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어요. 다른데 어디요? 이게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에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은 봄나물 같기도 하고 잡초 같기도 한 낯선 모습인데 이건 제가 처음 보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이거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요. 못난이 배추라고도 하지만 얼럭벌럭 엠보싱 심해서 곰보 배추라고도 해요. 곰보 배추? 못생겼다고 무시하지 마라. 곰보 배추라 불리지만 건강한 성분을 가득 품고 있다는데 예로부터 뛰어난 효능 때문에 만병초라 불리며 약재로 사용됐고 항염 작용을 하는 시니그린 성분과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그야말로 건강한 식재료 중 하나라고. 대표님, 그 곰보배추 농사를 지어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곰보 배추 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하면 한 8억 정도 되네요. 오늘의 부자농부 최미경 씨 곰보 배추로 억대 부자농부가 된 성공 비법을 확인해 보자. 부자농부의 곰보 배추는 어떻게 키워지고 있을까? 꽃샘추위가 한창인 이른 봄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곰보 배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는 어느 정도 하세요? 저희 곰보 배추는 노지에서 400평, 지금 보이는 곳이 400평 정도 되고요. 하우스에서 한 600평 하고 있어요. 하우스에서 곰보배추를 재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죠. 하우스에서 가셔가지고요. 보면서 말씀하시게요. 노지뿐 아니라 하우스에서도 곰보 배추를 키우고 있었던 건데 하우스 내 재배 면적이 노지에 비해 더 넓은 상황. 특별한 이유란 무엇일까? 곰보배추 생산량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3톤 정도? 3톤이라고요? 3평인데 3톤이 수확 가능해요? 가능해요. 노지에서 이렇게 하고 한 작기 하고 하우스에서는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3톤 가능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연중 재배를 실현하라. 하우스를 이용해 연중 재배를 실현하다 보니 3톤이라는 엄청난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건데 쉼없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만큼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담당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은 농사 지어서 이렇게 수확해서 저한테 주고요. 아들은 저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농장에서 같이 생산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남편은 생산, 아내는 가공, 아들은 판매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연중 재배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 1년 동안 수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종을 저희들이 키우거든요. 모종을 키워갖고 그때그때 모종을 키워갖고 하우스에다 옮겨갖고 수확 끝나면 바로 또 정식하고 또 파종하고 그래서 1년 내 수확을 가능합니다. 수확이 끝난 자리에 또다시 정식해 키울 수 있도록 수시로 모종을 생산하고 있는 건데 모종을 구입하지 않고 직접 생산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모종을 살 자리가 없어요. 여기 키우기가 힘들고 발화시키기가 힘들어서 모종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발화를 시켜갖고 모종을 키웁니다. 발화가 까다롭고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아 직접 모종을 생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건데 위에서 여기 싹 더비하고 좀 눌러줘. 눌러놓고 나서 하고 한번 싹 이렇게. 농사를 배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전에 여기 오기 전까지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랑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런 농업도 하고 뭐 같이 꿈을 키워가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몸으로 부딪혀 얻은 노하우를 이젠 아들에게 전수하며 곰보배추 농사를 함께 짓고 있다는데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최미경 씨의 마음은 어떨까? 아들이 직장 안 다니고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예전 같으면 말렸겠지만 지금은 농업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지 않고 그냥 환영해줬습니다. 아들 하는 거 보니까 잘해요? 든든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대를 이어 농장을 지켜나갈 뿐 아니라 곰보배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청년 농부로 활약하고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여기 안 보이잖아. 네. 안 보이니까 짐작으로 해갖고 딱 떨어지는 것도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감으로. 연중 재배를 위해 직접 채종한 씨앗을 수시로 파종하고 있어 또 다른 모판에는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이거는 파종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2019년 11월 달에 파종했거든요. 근데 이게 싹이 별로 안 났는데요? 몇 개월 지났는데요? 그 발화가 돼갖고도 거의 한 4, 50일 돼야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싹이 트갖고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져 발화에 좋은 환경이 아닌 건데 하지만 연중 재배를 위해 끊임없이 파종하고 있는 것이다. 물을 줄 때 위에서 주지 말고 밑에서 스며들게끔 해야만이 발화가 잘 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주의해갖고 발화를 시켜야 돼요. 모판 제작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가 했더니 한쪽에서는 최미경 씨가 또 다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삽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발화가 어려워서 놀랐지. 난 삽목으로도 번식이 가능해. 삽목 준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곰보배추가 포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줄기씩 하나에 줄기씩 이렇게 따가지고 모판에 꽂아주면 돼요. 말 그대로 포기를 나눠 삽목해 주는 건데 성공 확률이 낮은 발화 작업에 비해 굉장히 단순해 보였다. 과연 삽목을 이용한 번식은 잘 이루어질까? 삽목할 때 주의할 게 있나요? 예, 있죠. 예, 일단은 이것이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깊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습을 빨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얕게 심으면 바로 이렇게 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깊이 심어줘야 되거든요. 발화에 비해 수월한 편이지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데 삽목을 하면은 15일에서 20일이면 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정식할 수가 있어요. 정식해갖고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수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삽목 온놈이 훨씬 빠르고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중 재배를 실현하기 위해 이렇게 발화와 삽목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땅 관리도 필수라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여기 수확이 끝나면은 한 2개월 동안은 쉬어줘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하루씩 쉬듯이 여기 작물도 수확이 끝나면은 한 2개월 정도 쉬어줘야 다음 작물이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그 쉬는 동안에 충분히 퇴비를 많이 해줘야 그 땅도 그 산소가 공급이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퇴비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영양과 산소가 충분한 땅이 갖춰졌다면 곰보배추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물을 줘야 한다는데 곰보배추가 물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10일에 한 번씩 주는데 1시간 정도 호박원이 주거든요. 그 물을 호박원이 주면 잘 자란 편이요. 물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강수량이나 공기 중 수분량에 따라 물을 주는 날짜 간격은 달라지지만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라 수분량이 넘칠 때도 썩지 않고 잘 버텨내는 편이라는데 관리가 비교적 수월한 작물이라 그런지 곰보배추의 하우스에는 특별한 시설이 보이지 않았다. 곰보배추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난방기도 필요 없어요. 그 비바람이 실어주고 스프링크와 물만 잘 나오면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키운 곰보배추는 필요한 양만큼 그때그때 수확을 한다는데 배추라 불리지만 배추 같지 않은 곰보배추 그 맛이 궁금하다. 곰보배추 맛은 어때요? 향은 독특한데 한번 드신 분들은 식욕이 땡긴다고 찾고 찾습니다. 한번 먹어봐도 돼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이거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안 씻어요? 예. 여기는 약을 안 넣기 때문에 안 씻어도 돼요. 바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배추와 생김새는 달라도 맛은 비슷하지 않을까? 향이 어때요? 향도 독특하고 처음에 씹을 때는 약간 쓴맛이 좀 나는데 뒤끝은 좀 달아요 또.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처음에 먹을 때는 거부감을 느끼지만 먹고 나면 식욕이 땡긴다고 많이 찾아요. 식욕 증기는 이제 그만. 중독성 강한 맛과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곰보 배추. 수확하는 양은 얼마나 돼요? 연중을 하면 3톤 이상은 되고요. 하루 소비하는 양도 저희가 쌈으로 제공하는 게 4, 5kg는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공한 양도 무시 못할 만큼 많아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가공으로 활용도를 높여라. 최미경 씨는 수확한 곰보배추를 쌈 채소뿐 아니라 가공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는데 가공의 가장 기본은 꼼꼼히 흙을 씻어낸 뒤 건조하는 것. 건조를 통해 저장성도 확보하는 것이다. 건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면 4, 5월 그때가 수확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초로 쓰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 많은 거를 보관할 수가 없어서 말려가지고 보관을 해요. 그래서 6월, 4월에서 5월 달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 말려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공품으로 써요. 건조를 통해 맛과 향, 영양을 응집시키고 저장성을 높이면 다른 형태의 가공도 더 수월해진다는데 건조가 끝난 곰보배추를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최미경 부자농부. 가공 시설까지는 다 갖다 놓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만들어 오고 있어요. 농장 내에서 모두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생산하고 있다고. 예, 어서오세요. 네, 이거 우리 곰보배추 가공 좀 해주세요. 여기는 어디고 뭐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곰보배추하고 배를 이용해서 곰보배추 즙을 만들려고 왔어요. 곰보배추와 배를 이용해 누구나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건강즙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최미경 씨가 직접 최적의 비율을 찾아냈다고. 곰보배추가 좋다고 해서 곰보배추만 했는데 너무 그 맛이 세고 먹기가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곰보배추하고 뭐 이렇게 대추하고도 다려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고민하면서 곰보배추하고 배하고 해봤는데 곰보배추의 쓴맛이 배의 단맛을 만나니까 굉장히 맛이 부드러워서 먹기가 아주 좋았어요. 맛뿐만 아니라 곰보배추의 유효 성분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숙취 해소 조성물 특허까지 등록한 상태라는데 가공 설비를 모두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이웃과 함께 곰보배추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곰보배추 여기서 가공은 어느 정도 해요? 네, 저 사장님께 1년이면은 1톤 정도 가공하십니다. 그 봉지 포스로 한 4만 포 정도 만들어 가십니다. 배와 함께 즙으로 가공해
곰보배추 1년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곰보배추 가공을 통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네, 곰보배추 가공을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올리고 있어요, 1년에. 즉 가공만으로도 연간 7천만 원가량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최미경 씨의 가족이 곰보배추 농사를 지으며 역전의 부자 농부가 된 계기는 무엇일까? 벼농사를 하다가 87년부터 시설을 하우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토마토, 수박 여러 가지 하다가 96년도에 양액재배를 시작했는데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번 또 실패하다 보니까 빚도 많이 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산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어서 그럴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농부로서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데 계속된 실패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곰보배추를 만났다고. 농사를 지으면서 잘 안 되고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전남대 농대에 있는 시설원외과에 갔어요. 제 지도님이 야외 수업하는 도중에 곰보배추를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참 이로운 식물인데 우리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홀대를 하는 식물 중에 하나다. 이걸 이렇게 먹게 되면 참 좋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아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재배를 하게 됐죠. 밝혀진 효능에 비해 홀대받고 있던 곰보배추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고 그때부터 곰보배추에 욱 빠져 연구를 시작했다고. 곰보배추는 그때만 해도 알려지지 않고 팔로도 없었고 그래서 또 애마가 곰보배추를 한다 하길래 그냥 말렸죠. 팔로 일단은 중요한 것이 팔로가 있어야 되는데. 곰보배추의 가장 큰 문제는 팔로 부족. 최미경 씨의 열정 덕분에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데 하우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메주. 곰보배추의 팔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 하우스에 왜 이렇게 메주가 이렇게 많아요? 이 메주로 곰보배추 된장을 만들려고 메주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된장을 담그는데도 곰보배추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국내산 고품질 농산물을 사용하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된장이라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곰보배추 된장. 오늘은 소금물에 메주를 담그는 날이다. 장을 담글 때 소금물을 풀었잖아요. 근데 소금물이 적당한지 염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 어머님이 계란을 띄워서 한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나오면 그건 적당하니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염도계로도 할 수 있겠지만 염도계보다는 저는 이게 더 이렇게 많이 길들여져 있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콩을 삶아 메주를 빚고 메주를 담가 장을 빼낼 때까지 그 옛날 어머니가 하시던 정성 그대로 장을 담그고 있었는데 하지만 곰보배추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곰보배추도 들어가요? 아니요. 지금 이게 장 우러 나올 때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럼 언제 들어가요? 이제 이거를 메주를 건져가지고 된장을 만들 때 이렇게 메주를 치대거든요. 그때 저희는 분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치대가지고 된장만 따로 멜 때 그때 곰보배추를 들어가요. 장 담그기 마지막 단계에서 곰보배추 가루를 사용하는 건데 곰보배추의 영양이 가득 담긴 전통 된장은 어떻게 판로가 되고 있는 것일까? 곰보배추 된장은 가공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팔지는 않고요. 지금 농건 맛집에서 이용하려고 만들고 있어요. 농가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미경 부자농부. 직접 재배한 곰보배추를 농가 맛집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곰보배추 농사를 6차 산업화한 것이다. 화학 조미료는 쓰지는 않아요.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 식용유에다 볶고 그런 음식은 튀기고 지지고 그런 음식도 하지 않고 그냥 들기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된장에 묻히는 음식. 그러니까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음식. 드시면 그냥 몸이 치유될 것 같고 옛날 할머니가 그립고 그런 음식들을 만들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건강한 밥상을 전파하라.
농가 맛집을 운영하기 위해 곰보배추뿐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었는데 직접 생산한 농산물뿐 아니라 직접 담그는 전통장, 직접 개발한 건강 레시피로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 그 곰보배추 우렁이 강된장을 만들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강된장 만드는 중이에요. 최미경 씨의 농가 맛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곰보배추 우렁이 강된장. 이거는 지금 곰보배추 된장을 넣고 이렇게 양파랑 콩을 아까 빵준 거 있잖아요. 같이 넣고 3시간 정도 끓여주면 이제 강된장이 되는 거예요. 곰보배추는 이러한 된장 외에도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다는데 최미경 씨의 농가 맛집에서는 어떤 곰보배추 음식을 만날 수 있는 걸까? 곰보배추로 어떤 음식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일단 제일 먼저 쌈밥집이다 보니까 곰보배추 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곰보배추를 이용한 수육을 만들고, 그다음에 무침을 만들고, 그다음에 곰보배추 오리 한방배수. 그래서 여기다 곰보배추를 넣고 오리에 이렇게 해서 푹 구워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곰보배추 특유의 향이 오리의 잡내를 잡아주고 영양적인 궁합까지 좋아 보양식으로 그만이라는데 그날 수확한 다양한 쌈 채소에 곰보배추를 활용한 갖가지 메뉴가 얹어지면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건강한 밥상이 완성된다. 직접 재배한 곰보배추를 이용해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농가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담양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는 어려운 시기에도 문전성시. 한 번 찾았던 손님은 곰보배추의 맛과 향에 반해 건강하고 편안한 음식에 반해 금방 단골이 되어버린다고. 곰보배추가 나는 이게 향이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이거 처음 보거든요. 근데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곰보배추 우렁이 쌈밥 처음 먹어보는데요. 맛이 쌈밥하면서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너무 좋아요. 이러한 반응 덕에 그 인기는 번호표를 받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정도. 이렇게 기다리면서까지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확실히 먹어보면 있잖아요. 딴 데보다 좀 확실히 좀 틀려요. 맛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다 보니까 계속 오게 되네요. 이러한 사랑에 최미경 부자농부는 오늘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데 손님들을 챙기다 말고 갑자기 떡을 접시에 담는 부자농부. 이거는 무슨 떡이에요? 농가 맛집 10년 생일이에요. 10주년. 그래서 생일날마다 제가 자축하는 의미로 떡하고 좀 간단하게 안주 만들어서 나눠 먹고 있어요. 농업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선택했던 곰보배추와 농가 맛집이 지금의 부자농부를 있게 한 건데 그래서 더욱 뜻깊은 날.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조 사장님 10년 전의 모습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뻐졌어. 고객들의 사랑이 있어 지금의 성공이 있는 만큼 아낌없이 나누고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판로가 없었던 곰보배추를 지키고 전파한 것이다. 농가 맛집으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곰보배추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 만들어가지고 해서 한 8억 정도 하고 있어요. 곰보배추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하고 레시피를 개발해 연간 8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곰보배추를 만나고부터 쉬는 날이 없었다는 최미경 부자농부. 집에서도 온통 곰보배추 생각뿐이라는데 요즘은 아들도 함께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곰보배추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걸 제품돼서 유통기한이 얼마나 가는지 지금 아들하고 같이 지금 그걸 잡아보고 있어요. 곰보배추 농사를 지어 농가 맛집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다양한 가공 상품으로 출시해 더 많은 이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인 건데 어머니가 잘 못하시는 법인사업장을 만들고 또 즉석 제조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한번 판매를 해볼 수 있게끔 통식 판매업이나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해 나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농사와 레시피 개발밖에 몰랐던 최미경 씨 부부의 도전. 청년 농부 아들이 날개를 달아드릴 차례. 아들과 함께하기에 더없이 든든하다고. 저는 아들에게 난 그 말 듣는 엄마에게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롤 모델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난 그런 이야기 듣는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곰보배추 농사를 지으면서 부자 농부가 됐을 뿐 아니라 행복한 농부가 됐다는 최미경 씨. 흙과 만나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흙에서 나오는 식재료 가지고 우리 집에 같이 오신 분들하고 나누어서 해 먹으면서 같이 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건강해진다면 그런 생활을 해도 참 뜻있을 것 같아요. 최미경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연중 재배를 실현하라. 두 번째, 가공으로 활용도를 높여라. 세 번째, 건강한 밥상을 전파하라. 곰보배추 농사를 6차 산업화해 연매출 8억 7천만 원을 달성한 최미경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곰보배추를 이용한 건강한 밥상을 차려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킨 최미경 부자농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앞으로의 시간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